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밥상에 오르는 수산물이 정말 안전한지 불안해하는 그런 국민들도 많은데요. 일단 이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금지되고 있고 이 수입 금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 9월부터 우리 수입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되는 건마다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이 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중요시하는 수산물의 특성상 사실상 전량이 반송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지금의 수입 규제는 견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국내로 유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방사능 검사가 결과가 어떤 건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좀 어떻게 한마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전 사고 이후에 약 8만 건 정도의 그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먼저 이제 바다, 그다음에 생산 단계, 또 유통 단계 이렇게 3중으로 해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바다에 대해서는 정점을 200군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해수를 채취를 해가지고서 매번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생산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작년에 한 4,000건 정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민간 모니터링까지 합쳐가지고서 17,000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 산지 위판장에서는 유통전 검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 양식장에서는 출하전 검사를 해서 꼼꼼하게 사전에 체크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유통 단계에서도 우리 지자체라든지 시약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정말 건강에 좋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 정말 적극적으로 애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방류 이후에도 검사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 검사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방류 이후에도. 지금 우리나라 해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 4, 5년 뒤에 도착한다 이렇게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쯤이면 우리 해양 생태계는 안전한 겁니까? 먼저 우리 바다가 안전하다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2011년에 원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때 많은 방사능 물질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바다에서 방사능 검사 결과 특별한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또 지난 2월에 우리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보면 향후 오염수가 우리 생태계에 미칠 영향 가능성은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마 후쿠시마 원전수가 4, 5년 후부터 정도 유입되기 시작해서 10년 후 정도 되면 이제 안정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 바다의 평균 산중 수소 농도의 한 10만 분의 1 수준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우리 국내 해역의 문제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공해, 후쿠시마에서 가장 가까운 공해에서의 2개 해역의 8개 정점, 그다음에 이 쿠르시오 해우가 쭉 돌아서 들어옵니다. 미국 알래스카를 거쳐서 그때 지날 때 이제 적도 해류를 타고 지날 때 우리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하고 협의해가지고서 거기서 또 한 10개 정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해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경로까지 우리가 검사를 다 함으로써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런데 이런 방류된 오염수가 이 수산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방사능 오염수가 이제 농축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수산물을 다 검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수산 생태계, 우리 수산물의 방사능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네, 이제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수산시장을 많이 들게 되는데요. 네. 이제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시는 상인분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언론을 보시거나 현장을 가셨을 때 그분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들 혹시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야 현장을 열심히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민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상인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벌써 방류하고 난 뒤에 노량진 수산시장도 다녀왔고 그 인천 종합어시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그러니까 좀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해 달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상인들이 느끼시는 또 불안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위축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불안감 느끼고 제가 그렇죠. 예.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수산물 상생 할인 예산으로 올해 640억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동안 좀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먼저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오프라인 그 유통 과정에서 매달 수산물을 50% 할인하는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네. 전통 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그 구입액의 최대 30%까지 이렇게 환급해드리는 네. 그 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그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매월 60억 규모로 발행을 해서 그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저희가 앞서서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국내 전문가가 일본 현지 IAEA 사무소에 방문을 하거든요. 네. 이 결과는 저희가 언제쯤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IAEA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보를 해서 그거에 대한 또 그 일본 측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요구 사항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거기에 일본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대로 바로 공개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번에 가서 좀 어떤 활동을 위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출 계획대로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뭐 요구해야 될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다른 패널들과 얘기를 했지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문가 상시 체류를 요구했지만 2주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좀 줄어들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검사 결과가 신빙성 있느냐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름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제 IAEA라는 게 국제기구지 않습니까? 국제기구가 되면 그 회원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회원국에 대해서 사실 우리만 어떤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 뭐 이렇게 좀 요구하는 게 IAEA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와서 상주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웠지 않겠느냐. 국제기구의 속성상.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최대한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최소한 자기네들 이제 입장도 반영해서 가장 뭐 최대한의 방안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인과 어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또 예산안을 2배 이상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떤 추가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640억 예산을 이제 추석 이전에 다 소진을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해 가지고서 소비 촉진 활동 계속 할 거고요. 그 중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 온누리 상품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상시로 네. 해라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노량진이나 부산의 자갈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매일 그 온누리 상품권 할인 행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라든지 김장철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시장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특별 환급 행사를 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마트에서의 그 할인 행사도 정부 지원 할인율과 1인당 그 한도를 상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로페이가 한 9,400여 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통시장 740개 정도에서. 그래서 그 2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도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어민들이 경영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상향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배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 비축이나 수매 이런 그 가격 지지 활동을 위한 어떤 그런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